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1년 마이 트루 스토리라는 방송에선 한 안타까운 경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연자분은 형사로 마약 범죄 쪽으로 레전드 활약상을 펼치면서 약 50여 회나 넘는 표창장을 받았었는데, 조직 수사를 위해 잠입 중에 이들의 의심을 사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같이 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조직 괴멸에는 성공했지만 약에 중독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독 치료에도 열심히 다녔지만 중독을 이길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공직에서 파면당하고 나중엔 징역 7년까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경찰들도 안타까워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경찰 수사에서 투약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즉시 모든 작전을 중지하는 게 원칙이 되었다고도 하네요. 결국 이혼도 당하고 이후로는 대리기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제지 공장에서 숨진 한 19세 청년의 메모를 보면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 보였는데, 인생 계획 세우기라며 다른 언어 공부하기, 살 빼기 등등의 목표를 세우고 각 목표를 세우기 위해 어떤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 계획표에 자산 모으기 계획까지 정말 꼼꼼하게 삶을 살아오다가 한 제지공장 설비실에서 혼자서 기계 점검 중 숨졌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10년 전 실종된 어머니를 발견한 일본 남성입니다. 작년 8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일본의 한 청소업체 직원은 의뢰인의 집을 청소하던 중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교토시에 사는 한 남성으로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사를 준비하다가 대청소를 할 목적으로 청소 전문 업체를 고용했다는데요. 이 집은 침실 4개로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집 곳곳에서 악취가 풍기고 해충이 서식하는 이른바 쓰레기집으로 불리던 곳으로 청소업체는 7시간 안에 청소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무려 8명의 직원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난 시점, 낡은 담요와 침구를 들어올려 청소하던 중 사람의 뼈로 보이는 물체를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모형으로 착각했던 직원들은 이내 사람의 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집주인에게 알렸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DNA 검사를 한 결과 유골은 10년 전 실종되었던 어머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 방은 10년 동안 문을 열지 않은 데다 음식물, 쓰레기 등이 가득해 악취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남성은 집이 악취가 나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시신이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예고 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왔었다며, 어머니가 실종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누나는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서 그 집에 혼자 살게 된 지 10년 만에 그렇게 어머니를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투신 자살 시도하다가 7시간을 버틴 학생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가양대교에서 17살 고등학생이 투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고등학생은 물에 빠진 채로 1에서 1.5km 정도를 떠내려 가다가 어민이 쳐놓은 스티로폼 부표와 그물에 걸려 부표를 붙잡고 생존을 건 사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 12시쯤 경찰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하여 그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 고등학생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하는데요. 투신한 지 7시간 정도 경과한 오전 4시 50분쯤 이미 그 학생은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김홍석 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아침 6시에 조업을 나가지만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 3시에 조업을 나가서 실뱀장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고등학생을 부표에서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김홍석 씨는 본인보다 덩치가 큰 고등학생을 어떻게든 올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고 두 손으로 끌어안아 힘을 짜내어 배 위에 올려 태우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생이 저체온증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아차렸다고 하는데요. 김홍석 씨는 곧바로 바지선으로 이동한 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일단 자기의 옷을 내어주고 젖은 옷을 갈아입힌 후 난로를 켜주고 라면 2개까지 끓여줬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 고등학생은 김홍석 씨 부부에게 본인 사정을 설명했는데, 부모님이 이혼한 뒤 쉼터에서 혼자 살게 되었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하네요. 이를 듣던 김홍석 씨 부부는 주먹
주머니에 있던 꼬깃꼬깃한 2만 원을 모두 고등학생에게 주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올 것이라며 덕담을 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놀러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65세의 김홍석 씨는 고양시 행주 어촌계 어민이자 한국해양구조협회 행주구조대 대원으로 평소에 변사체는 많이 발견했지만 생존한 사람을 구조한 것은 처음이라며 천만다행이고 어린 학생이라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고독사 했던 사람들입니다. 23년 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했지만 고대하던 합격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45세 류모 씨가 있었는데요. 류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곳은 신림동의 작은 고시원 방이었다고 하는데 깨끗이 정돈된 책상 위에는 수험서가 펼쳐져 있고 그 옆에 소화제와 감기약, 혈압 기록 수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림이라곤 옷장과 책상, 라디오 한 대가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관악경찰서는 몸에서 타살이나 자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자연사일 가능성이 크다며 숨진 지 열흘 정도 된 것 같다고 전했는데 류 씨는 고교 연합 고사 때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똑똑한 친구였다는 동창의 증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전북 일산의 명문고를 졸업한 뒤 서울의 명문대 법학과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기대주였는데 사시에서 1차 관문은 3번이나 뚫었지만 꼭 2차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이 도입된 후부터는 법무사 시험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숨지기 한 달 전 법무사 시험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다고 말한 것이 가족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고 하네요. 그의 영정 사진은 15년 전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류 씨는 휴가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고 결혼도 미루고 고시원 안에서 공부만 하더니 결국 빛을 못 보고 떠났다며 친형은 안타까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하루에 10건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2018년에는 구미에서 20대 아빠와 16개월 아기가 원룸에서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룸 관리업체 직원이 월세 2달치가 밀려 찾아갔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원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방 안에 아빠와 아이가 나란히 누워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부검한 결과 타살 흔적도 없었고 원룸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기는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해 구미보건소 신생아 전산망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발견 당시 20대 남성은 매우 야위어 있어 병을 앓다가 숨지고 아기는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 수개월 전에 헤어진 후 혼자 아들을 데리고 생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반전이 일어났는데 숨진 아기와 20대 남성의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하네요. 실제로 MBC에선 특수 청소업체가 50대 고독사 정리 현장에 동행하여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음식보다 약봉지가 더 많이 보였으며 이는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의지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출국 기록이 전혀 없는 여권도 발견되었는데 몸이 낫거나 여유가 생기면 어딘가로 가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장 구두도 발견이 되었고 빈 로또 용지들도 가득 발견되었다는데요. 꼭 챙겨야 할 물건이라고 적힌 보따리를 펼쳐보니 젊었을 때부터 찍어왔던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이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TBS의 민생연구소라는 곳에서는 28세 여성의 고독사 현장을 찾아갔었는데요. 금세 돌아와 요리할 것처럼 잘 정리된 주방에 냉장고를 가득 채운 식재료들도 있었는데 판매직과 병원 보조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보니까 침대 옆에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액자 속 주인공은 1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였다고 하네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극심한 외로움에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것으로 추정했는데 유품 정리인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컴퓨터에 뭔가를 쓰긴 썼는데 프린터기에 잉크가 굳어서 인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스트레이트에서도 고독사 유품들을 모아놓은 곳을 찾아갔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는데요. 의외로 83년, 87년
99년생 등 젊은 분들의 주민등록증이 많이 보였고 심지어 청소년증도 있었다고 합니다. 80년대생만 6명에 90년대생만 5명이었다고 하네요.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삼가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